네, 여러분 좀 당황하셨죠? 네, 갑자기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아시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어, 류지영 선생님이 당분간 수업을 못하게 돼서 급하게 대타를 오게 된 정대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딱 얼굴 보고 딱 만나보면 좋은데 처음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 뵙게 돼서 좀 그건 안타깝고요. 어차피 뭐 며칠 지나면 바로 수업을 할 거니까 그때 정식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수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여러분들의 의무는 공부니까 그 공부를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학생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예,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조금 뭐 대충 하거나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어떤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볼 거라면요. 최선을 다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가르치게 될 파트가 바로 206쪽 생물 파트를 제가 가르칠 겁니다. 7단원이고요. 교과서는 206쪽입니다. 요 오른쪽 위에 표시돼 있죠. 생물 다양성과 유지인데 어, 이 생물이라는 이 생명과학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좀 보통 학생들이 많이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수학이나 아니면 물리 화학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느낌, 좀 아리송다리송하는 느낌 때문에 좀 싫어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좀 처음에 다가가기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감을 가지고 다가가지 마시고 좀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그런 즐거운 공부에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거고요. 교과서 위주로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있나? 네. 대부분 없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교과서를 펴주고 선생님이 이 화면에서 밑줄 치면 같이 밑줄을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밑줄을 쳤는지 안 쳤는지 딱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이 7단원 중에서도 작은 2단원, 생물의 진화부터 가르칠 예정입니다. 1단원은 다른 선생님이 가르칠 예정이니까 어, 따라와 주시고요. 갑자기 뭐 여기서부터 하냐, 뭐 이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둘 다 생물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생물이 수만 년 동안 진화해서 바뀌고 바뀌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를 하는데 진화가 뭐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의미를 좀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 의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을 첨가해서 좀 공부한다면 아마 쉽게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자, 진화는 영어로 evolution이라고 합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그냥 알고 있으면 좋고 몰라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거고요. 자, 교과서를 보면요. 지금 이제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지나면서 생물들의 모양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쵸? 형태가 많이 바뀝니다. 왜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왜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듣고 있지 못하더라도 한번 대답이라도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네, 몰라요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왜 다르냐면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엔 잘 살았던 생물들이 환경이 바뀌면서 멸종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한 생명체가 출현하고 그런 출현과 멸종을 반복하면서
현재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뭐 크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좀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교과서를 보기 전에 자, 변이에 대한 게 나옵니다. 변이. 과학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간단히 해석하면 큰 의미는 없어요. 네. 큰 의미는 없는데 과학자들이 그 단어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지. 원래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변이는 네, 영어로 variation. 발음이 좀 그런데 아무튼 네, 저거라고 합니다. 네, 보이시죠? 자, 제가 자꾸 영어 단어를 알려준 이유는 영어 단어를 알아두면 가끔은 해석이 편한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겸사겸사 도움 받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영어 단어는 제가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받아만 주시면 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엄청난 건 아닙니다. 자, 변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면 이거는 나중에 알아볼 건데 먼저 나왔네. 자,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살짝 PPT 오류가 있었고요. 자, 보면은 우선은 변이란 단어를 알기 전에 진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뜻을 알아야겠죠. 이 단원 제목이 생물의 진화이니까. 자, 진화란 뜻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랜 기간 동안 뭐 10년, 100년이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여러 세대 자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살짝살짝이 아니죠. 조금씩 모양이나 형태가 변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을 과학에서는 네,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진화가 영어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3문제에서 처음 얘기했었는데. 네. 기억하면 네, 영상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학생들은 뒤로 넘기면 됩니다. 네. 그렇고. 자, 우리 생명체 중에서도 이제 같은 종끼리 속하는 이제 개체들은 모양이 비슷하죠. 그런데 과학은 단어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똑같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같은 강아지라도, 같은 종의 강아지라도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양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변화. 그걸 좀 정확하게 변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변이란 단어를 봤을 때 여기 보면요. 같은 생물종의 개체 간에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강아지면 강아지 종끼리, 고양이면 고양이 종끼리. 그쵸? 고양이 중에서도 살짝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그걸 변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형질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질의 뜻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먼저 나와버렸어요. 네, 형질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의 특징. 그냥 겉모습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이런 거를 형질이라고 하고 이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도 보면 같은 달팽이라도 무늬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이라도 피부색이 다르고 다 다르죠. 같은 앵무새라도 깃털색이 다르고 다 조금씩 변이가 존재한다. 그쵸? 자, 이제 217쪽 해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딱정벌러의 오늘따라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네. 자, 네. 갑자기 여러분들 석조과 학생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니까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상상이 잘 안 돼서 좀 버벅거리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딱정벌레와 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강아지. 네, 강아지에서 나타나는 변이를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잘 보면요. 자, 그림이나 문장에 힌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같은 자식들입니다. 자식. 예, 욕이 아니고요. 예, 부모님에 태어난 그죠? 자손들 자식이라고 하죠. 자, 자손들 보면요. 같은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한 명만 초록색인 거예요. 네, 다 모양이 같은데. 그죠? 그러면 저걸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보겠습니다.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네. 자, 여기서 아무튼 엄마 아빠 강아지가 털의 색이 다르죠. 흰색과 검은색. 그런데 태어난 새끼 강아지는 너무 귀엽네. 예. 바둑이가 됐어요. 그렇죠? 얼룩무늬가 태어났어요. 이것도 변입니다. 엄마 아빠는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었는데 얼룩무늬가 나왔으니까 완전 다른 모양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 얼룩무늬 나타난 것도 변인데 지금 보면요. 여기 유전자라고 써 있죠. 자, 유전자가 무엇인지는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 유전자의 의미를 모른다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유전자의 뜻을 모르신다면 살짝 찾아보시고 뭐 유전자는 당연히 그 DNA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인데 자손한테 전달할 수 있고 거기에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즉 부모님한테는 초록색 유전자가 아마 없었을 텐데 받은 게 아닐 텐데 갑자기 자손들 중에 초록색 유전자를 가진 딱정벌레 태어난 거고요. 오른쪽은 차이가 좀 있죠. 부모님의 유전자에는 빨간색, 파란색 들어있죠. 그거를 받은 겁니다. 갑자기 유전자가 나타난 게 아니고 부모가 가지고 있던 걸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돌연히 나타났다. suddenly 갑자기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네. 엄마 아빠는 저 유전자가 없어요. 초록색이. 그런데 갑자기 유전자가 태어난 거고 오른쪽은 부모한테 있었던 유전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각각 변이가 왜 나타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가의 경우를 볼까요? 가의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을 했지만 부모에게 없었던 새 유전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거를 과학에서는 갑자기 변했다. 유전자가 갑자기 변한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연변이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하죠. 막 외계인, 막 징그러운 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돌연변이란 뜻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걸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의 경우를 보면요. 자, 지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2개 중에 하나씩을 받아서 아기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똑같은 모양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상동 염색체의 조합으로 부모와 다른 형질의 자손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엄마의 상동 염색체는 빨간색 2개고요. 아빠의 상동 염색체는 파란색 2개지만 새끼 강아지의 상동 염색체는 엄마 반, 아빠 반을 받았기 때문에 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동 염색체의 조합. 그렇죠? 엄마 아빠의 조합. 그래서 다른 형질의 자손이 태어나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나 중에서 가는 돌연변이죠.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건데 다음 세대로 정말 전달할 수 있을까?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돌연변이 하면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돌연변이는 물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변했냐면 겉모습만 변했으면 후손한테 전달이 안 되는데 유전자가 변했습니다. 초록색 유전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쵸? 유전자가 변했다는 얘기는 DNA가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후손한테 자기의 정보를 전달해 주려면 유전자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유전자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다음 자손한테도 초록색 유전자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단 얘기입니다. 네. 하나씩 곱씹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유전자, DNA, 상동 염색체 이런 단어의 구분을 잘 모른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뭐야 할 것 뭐라고 하는 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라도 이해 안 되면 수업 중에라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을 해주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받는 거 좋아하니까 네, 힘내시고요. 자, 계속해서 교과서를 보면요. 자, 당연히 변이가 다양한 생물한테는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손을 많이 낳을수록 변이들은 더 많이 나타나겠죠. 확률적으로.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꼭 이 진화에 대한 설명을 하면 꼭 갈라파고스 제도가 나옵니다. 네, 섬인데 예, 이 생물의 진화에 대한 학설을 처음 만들어낸 학자분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처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화하면은. 자, 이 섬에는 다양한 변이를 가진 생물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갈라파고스 제도는 섬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인데 그 섬마다 사는 이구아나가 너무 형태가 달라요.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갈라파고스 섬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쵸? 제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지도 보이시나요? 이쪽이 남아메리카인데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도 1000km나 떨어진 여기 빨간 요 네모난 곳, 이곳이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되게 멀리 있죠. 그렇죠? 섬도 여러 개 있고요. 육지하고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체가 우연히 들어왔다 치면은 그 생명체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여러 섬에서 진화를 한 겁니다. 수만 년 동안. 그렇죠? 네. 이쪽은 남아메리카고 위쪽은 태평양 바다.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사진을 찾았고요. 네. 이 갈라파고스란 섬에서 1835년 찰스 다윈이 이 섬에 방문해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분입니다. 찰스 다윈. 그렇죠?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분들이라면 찰스 다윈은 한 번씩 꼭 들어봅니다. 네. 안 좋아한다고요? 네. 그럼 넘어가죠. 네. 자, 이 섬들은 당연히 섬마다 환경이 다르게 다 똑같을 리는 없고 이 환경이 다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도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좀 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진화가 일어난다. 오랜 시간 동안 형태가 변하는 거죠. 자손을 거치면서 형태가 변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변이입니다. 변이는 갑작스럽게 돌연 변이가 나올 수도 있고 부모의 상동 염색체 조합으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까 배웠고요. 또 갈라파고스 또 나오네요. 여기에 사는 새 이름이 핀치라는 새인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핀치가 우연히 섬에 들어와서 후손을 낳고 자손들이 이게 수많이 이게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났고 그런 결과 섬마다 여러 섬에서 살고 있던 핀치 새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질이 바뀌다 보니까 각각 다른 종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네. 이 섬에서는 아예 다른 종으로 진화한 겁니다. 다른 종. 여러분 종이라는 걸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가장 작은 분류단위죠. 생물의 분류단위. 근데 이제 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내가 저 상대랑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보통은 과학에서는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아지와 고양이 다른 종입니다. 근데 둘이 교배를 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다음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서로 다른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다. 다 그런 건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부분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진짜 정신이 없네. 네, 100%가 아니고요. 대부분 종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종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책에 나오겠지만 형태, 모양으로 종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화석을 보고 또 구분할 수 있고 유전, DNA를 보고도 종을 분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종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뭐 엄청나게 어렵지 않죠? 네. 지금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네, 그 류지영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 잘하고 있겠죠. 네, 화이팅이고요. 저 걱정이 됩니다. 영상을 찍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설마 이 영상 켜놓고 다른 뭐 영화 보면서 보고 있지 않을까? 지금 켜놓고 졸고 있지 않을까? 혹시 밥 먹으면서 이 영상을 보는 건 아닌가? 무엇을 하면서 해도 상관없지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큰 의미 없고 그 시간은 시간 낭비입니다. 네. 자, 스스로 확인하게 한번 해보죠. 자, 형질의 차이를 무엇이라 할까요? 자, 대답해 보세요. 아, 또 대답 안 하네. 네,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채소도 변이가 많죠. 네, 어떤 게 있지? 근데 뭐 이것저것 많은데 제가 뭐 일례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 오이고추, 청양고추, 피망, 파프리카 다 알죠? 다 고추에서 변이가 일어난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든 거. 변이 근데 이제 이 식물의 변이는 뭐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인간이 우리가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 변이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우, 자, 생명과학에 아주 하면 생명과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찰스 다윈의 사진이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하면요. 요 밑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 있죠? 네, 그거를 한 번쯤은 읽으라고 추천을 받을 거예요. 선생님도 솔직히 난 책을 안 좋아하는데 나는 좀 늦게 추천을 받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추천을 받아서 사서 읽어봤는데 미안합니다. 네, 다 못 읽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진화의 요인. 진화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자손을 거치면서 형태가 바뀌는 이 과정인 진화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여기서 책에서는 나오죠? 변이 때문에 진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진화는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화의 뜻을 다시 옆에 써줬습니다. 네. 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려주기 위해서 생명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로 제가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어쨌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까 핀치의 새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다 보면은 다른 종으로 원래는 같은 종이었는데 다른 종으로도 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윈이 그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그 새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자연 선택설입니다. 단어의 무슨 이론 하면은 어떤 100% 사실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증거로 좀 추측한 겁니다.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다윈은 도대체 진화의 원인을 자연 선택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생명체는 그쵸? 그 변이가 나타나는 개체들끼리 그 같은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서로 뭐 생존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뭐 먹이로 다툴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고 서식지를 옮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고 못 적응한 개체는 멸종된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선택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끄덕여지지 않나요? 너무 어거지인가요? 아닙니다. 어거지 아닙니다. 네. 과학계에서는 이 자연 선택설이 가장 합리적인 가설로 지금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밑에 써 있네요. 그죠?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
바로 자연 선택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보면요. 자, 이런 자연 선택 과정이 오래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이 되면 당연히 환경에 그 오랫동안 그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그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쵸? 적합한 형질이 대부분 차지하겠죠. 뭐 당연한 거죠. 그쵸? 이렇게 차지하다 보면 새로운 종으로 분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00% 그렇게 된다는 아니고.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을 그 갈라파고스 제도에 살고 있는 핀치새를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같이 따라와 보죠. 네, 따라와야 됩니다. 저만 가면 안 돼요. 네, 같이 따라와 주시고. 자,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거 봅시다. 자, 처음에 자연 선택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새가 날다가 우연히 갈라파고스 섬에 들어온 겁니다. 그 새가 자식을 낳고 수많은 핀치가 태어나고 그 새들은 당연히 예, 먹이가 한정돼 있으니까 섬에는 경쟁을 하겠죠. 내가 먹을래.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점점 튼튼해야 돼야 되고 모양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쵸? 점점 그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경쟁을 하게 되고 자, 예시를 들면 수많은 종류의 핀치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종류의 핀치새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어떤 섬? 자, 아까 갈라파고스 제도가 섬이 많았죠? 자, 선인장이 잘 자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는 그 선인장 열매를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에 맞춰서 형질, 모양이나 특징이 변화를 해야겠죠. 적응을 하려니까 길고 뾰족한 부리, 네, 그 선인장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짧은 부리의 핀치새보다. 그쵸? 그건 어떤 변이로 이제 형질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변이는 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어떤 섬에서는 씨앗이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이 있다고 칩시다. 그 씨앗을 먹기 위해서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 새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만들겠죠. 그러다 보면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새가 번성할 테고 단단한 씨앗이 있는 섬에서는 크고 두꺼운 부리가 있는 새가 많이 살겠죠. 그렇죠. 이런 걸 이렇게 다윈은 이렇게 그 여러 형질을 가진 새들이 이렇게 종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자연 선택은 어떻게 일어나냐? 도대체 이렇게 자, 처음에는 자손을 낳습니다. 자손을 낳으면 자손이 많아지던 자손 중에는 분명히 변이가 존재할 겁니다.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끼리 생존 경쟁을 하겠죠. 아, 말이요. 자, 생존 경쟁을 하겠죠. 서로 먹으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적자 생존, 즉 생존 경쟁, 그 싸워서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 겁니다. 여기서 적자 생존이라는 의미는 적당한 개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적자라고 해서 뭐 싸워서 이긴 사람 이런 게 아니고 네, 적절한 개체, 그 환경에 적합한 개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자 생존이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다른 단어로 해석해 보자면 자연 선택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자연 선택되거나 적자 생존에 의해서 살아남은 개체들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네, 생물이 진화를 결국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종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될 겁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50분 수업이잖아서 50분 꽉 채우려기보다는 좀 최대한 빨리 해주려고 제가 조금 스피드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와 주세요. 네. 자, 219쪽 보면요.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한 까닭?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단어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설명은. 자, 나방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검은색, 흰색. 그런데 나무 기둥에 지의류, 나무 줄기에 지의류라는 그런 생명체가 있는데 그 지의류가 하필 밝은 색을 띱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나방 중에서는 흰색 나방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 검은색 나방이 잘 눈에 띄니까 다른 곤충이나 다른 뭐 새의 먹이가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유류가 없는 줄기, 보통 나무 줄기는 어둡죠. 어두우면 검은 나방이 잘 안 보이고 흰 나방이 잘 보이니까 잡아먹힐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결국 시간이 흐르면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지유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유류가 뭔지 잘 모르실까봐. 네. 자, 지유류 뜻은 그냥 읽어만 보면 곰팡이와 조류가 같이 살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생물, 특정한 건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생물. 좀 애매하죠, 그쵸? 네,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설명만 해놓은 거니까 뭐 지유류가 뭐냐라고 아직은 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세조자가 새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밑에 써놨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지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은 나방, 흰 나방 어떤 개체가 더 증가하냐, 어떤 상황에서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지금 왼쪽이 지유류가 이제 끼어 있는 나무 줄기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쵸? 예. 밝은 곳에는 어두운 게 더 잘 보이고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게 잘 보이겠죠. 잡아먹힐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검은색이 나방이 왜 증가했냐? 자, 한번 보죠. 환경이 변했죠. 지유류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검은색 나방이 유리해지고, 네, 그래서 자연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 그런 겁니다. 자, 밑에 문제를 보면요, 다시 지유류가 살게 된다면 당연히 흰나방의 변이로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위에 거 다 안 했네. 자, 죄송합니다. 위에 걸 다시 넘어갈게요. 네. 지금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안하고요. 네. 선생님도 사람이라서 이해해 주세요. 자, 위에 거 다시 보면요. 네. 환경 변화로 인해서 검은색 나방이 더 유리해졌고 그 결과 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죠. 근데 자연선택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 거고. 다행이네. 아까 얘기했네. 자, 밑에 거 보면요. 지류가 다시 산다면 흰색 나방 개체수가 증가하겠죠. 당연히 검은색 나방은 줄어들 겁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열악한 환경, 정말 건조하거나 정말 춥거나 이런 곳에서도 적응을 해서 진화가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 진화도 좀 더 그 맞춰서 일어나다 보니까 좀 더 모양이나 형질이 독특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낙타 다 알죠? 예, 저 낙타 혹에 뭐 수분이 많아서 한 달간 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그러고, 펭귄은 겉보기에 되게 추워 보이지만 네, 지방층이 두꺼워서 추위를 잘 못 느낀다고 하네요. 좋네. 좋아. 자, 별거 없으니까 크게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요. 자, 진화는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환경 말고도 생물과 다른 생물끼리 상호작용하면서도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현재는 죄송합니다. 목이 좀 건조해서. 자, 결국 현재는 생물이 참 다양한데 생명체가
그 생명체가 다 다른 생태계, 뭐 호수, 늪, 뭐 사막, 정말 다양한 생태계에 살고 있죠. 그 원인은 뭐냐? 당연한 거지만 진화해서 그런 거다. 그런 겁니다. 진화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네, 변이가 일어난 개체들 사이에서 생존 경쟁에 의해 자연 선택되겠죠? 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를 해왔다. 네, 별거 없습니다. 예시가 나오네요. 생물 간의 진화. 생물끼리 영향을 미쳐서 진화가 일어난 경우. 뭐 당연한 거지만 초식 동물은 사슴 같은 동물 보지만 엄청 빨리 달린다기보다는 엄청 오래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 치타는 엄청 빨리 달리지만 오래는 못 달려요. 그게 바로 서로 잡아 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정말 빨리 끝났죠. 네. 다행인 것 같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죠.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기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선택되어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과정으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한 원리.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생물의 진화를 설명한 원리. 대표적인 원리가 뭐였다고 했죠? 네,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입니다. 네, 그런 거고요. 자,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적응하여 진화한 생물 많겠죠, 그죠? 예시를 들어보면 네, 토끼, 북극에 산 토끼는 선생님도 몰랐어요. 찾고 알았어요. 네, 털색이 변한대요. 변한다기보다는 탈피를 해서 탈피래요. 털갈이를 해서 색을 바꾸는 거겠죠. 네, 이렇게 정말 대단한 진화, 그 환경에 적응에 의해서 진화가 잘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첫 수업인데 어찌 뭐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크게 당황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죠? 여러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지식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보여주면 되고 서로가 그리고 저도 여러분한테 배울 거 많습니다. 많으니까 서로 배우고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여러분들 잘 들었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